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지중해 부자처럼 주식 투자하라. 5천억 자산가 지중해 부자의 투자 시크릿. 박종기 지음 RH 코리아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10의 법칙. 당신이 주식 투자를 배우겠다면 10이란 숫자를 잘 기억해야 한다. 이는 주식 투자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투자한 사람일 것, 10억 원 이상 주식을 운용하는 사람일 것, 10% 이상의 수익을 연평균 달성한 사람일 것. 이것은 최소한의 조건이고 이보다 더 높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에게 투자를 배워야 한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겨 유튜브를 보며 공부도 하고 주식 투자 카페에 가입해서 고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기법도 배웠다. 관련된 책도 읽었고 보조지표와 차트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준비를 마쳤으니 그동안 모아놓은 5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용돈 정도만 벌자라는 소박한 마음과 나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더해져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그동안 배우고 익힌 모든 방법과 정보를 동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잔고는 500만 원에서 멀어져 갔다.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몇백 % 수익을 낸다는 유료 회원 카페에 가입도 했지만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절반만 건진 채 주식시장을 나와야 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유튜브나 주식 카페를 운영하는 그 어떤 사람도 10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매체를 통해서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어쩌다 추천한 종목이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광고 수입이나 유료 회비만 거두려는 사람들이다. 나는 2008년부터 본격적인 주식 매매를 시작했으니 10년 이상의 경험을 통과했고 현재 투자회사에서 운용하는 자금은 10억 원보다 훨씬 많으며 수익률은 연평균 10% 이상이니 조건은 갖춘 셈이다. 주식 투자로 돈 못 버는 이유. 강의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바로 좋은 종목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좋은 종목이란 당장 오를 종목을 말한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종목을 알려줬는데 수익률이 자꾸 내려갔다. 주식을 산 사람이라면 분명 나를 원망할 것이고 욕을 한 바가지에 대며 손실을 머금고 팔았을 것이다. 본인은 책임이 없고 오롯이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댄 나를 잘못 만난 것이다. 1년이 지났을 때 내가 알려줬던 종목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올랐다. 질문을 했던 사람은 그 종목을 생각하기도 싫겠지만 대부분의 주식은 이렇듯 알 수 없는 곳으로 한참을 돌다가 올라갈 땐 금세 올라간다. 그분은 지금도 다른 강연장에서 당장 오를 종목만을 찾고 있을 것이다. 주식과 관련된 정보가 흘러 넘치는 시대가 되었다. 차트 보는 법, 기술적 분석,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롯한 재무제표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증권사나 주식정보 업체에 가면 손쉽게 추천 종목도 알려준다. 돈을 내고 무조건 따라만 하면 되는 리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누구나 편하게 주식 정보를 취득하고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왜 당신은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벌고 있을까? 투자자라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투자의 대가들을 보자. 투자계에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이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와 고급 기술을 잘 알고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정보와 기술을 갖고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바로
투자하는 태도와 정신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10명에게 똑같은 주식을 알려주면서 사고 팔도록 했다. 얼마에 사고 파는지는 각자의 몫이고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포상하기로 했다. 1년이 지났을 때 이들의 수익률은 어떠했을까? 결론은 완전히 다른 수익률이 나왔다. 손실을 피하기 위해 조금 내리면 바로 파는 사람이 있고 높은 수익을 위해 마냥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젯밤 과음으로 늦게 출근하는 바람에 매매 타이밍을 놓친 사람도 있었다. 같은 정보를 갖고도 트레이더의 태도와 정신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책을 쓰는 이유. 추석 연휴가 끝날 무렵 사무실에 들렀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눈에 띈 것은 회사 전화기의 알람창이었다. 무려 30통이 넘는 전화가 부재중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확인해 보니 모두 한 사람의 전화였다. 명절에 이렇게나 많이 전화를 했다면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었다. 전화를 걸어보니 60대 여성분이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나를 찾고 있었다. 사연인 즉슨 박종기를 사칭한 사람에게 투자해서 사기를 당했고 그 금액이 무려 3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명절에 그 소식을 들은 식구들은 박종기라는 사람을 찾아서 확인하라고 요구했고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나를 찾은 것이다. 투자를 하기 전에 전화시 그랬냐고 했더니 크게 한숨만 쉬며 내가 미쳤었다 라고 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그 후로 비슷한 전화를 계속 받아야 했다. 지금까지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이르고 피해 방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간사한 그들의 수법을 막을 수는 없었다.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그들의 말에 욕심을 낸 건 이해가 되지만 딸랑 내 사진 한 장을 보고 돈을 입금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10권의 책을 쓰면서 돈과 부자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을 알려주었기에 더 이상의 지필은 생각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를 사칭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늘자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책을 쓰고 주식 투자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주식 투자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나 기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운 바를 알려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나는 주식시장에서 누구와 견줘도 지지 않을 만큼 실패를 겪었고 쓰라린 고통을 경험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투자를 하려면 그 험한 과정을 깨닫고 배워야 한다. 훌륭한 투자자를 따라해도 좋고 나처럼 실패한 경험을 거울 삼아도 좋다. 현재 나는 투자 1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과 고액 자산가들에게 투자 자산을 1인받아 운용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난다 긴다 하는 투자회사들도 우리 회사의 수익률을 보고는 연일 계약서를 들이민다. 수익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점이 마음에 든 것이다. 주식이야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곰곰이 생각해보라. 과연 내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주식 투자에 올바른 태도로 임하고 어느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 상태를 갖춘 사람을 말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해주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올바른 태도와 강인한 정신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꾸준한 경험과 깨우침,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이다. 이 책이 여러분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지중해 부자. 전작 지중해 부자가 출간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독자들에게 편지를 받고 있다. 무척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안부를 궁금해하신다. 지중해 부자는 은퇴 후 지중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스페인에 있는 언덕 위의 집에서 잘 살고 있다. 가끔 심심하면 홍콩에 나타나기도 하고 더 심심하면 요즘 푹 빠져 있는 코스타리카에서 몇 달간 지내기도 한다. 갈수록 더 건강해져서 어쩌면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은 좋지 않은 예감이 들 때도 많다. 매년 홍콩에서 만나는데 무시하는 말투는 여전하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해서 다시는 안 보겠다고 다짐을 해도 연락이 오면 이상하게 강아지 마냥 꼬리치며 달려가게 된다. 작년에 만났을 때는 그동안 돈을 잘 벌어서 금융투자 회사를 설립했다고 자랑했더니 대뜸 다음번에 만나면 쫄딱 망하겠다고 하겠구먼 이라며 누래진 이빨을 드러내고 실룩실룩 비웃었다. 그래서 올해는 만나지도 않았다.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만났다. 얼마 전엔 내가 투자해줄까? 라고 문자가 왔기에 그러시라고 했더니 싫다고 했다. 어찌나 얄밉던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중해까지 쫓아갈 판이었다. 그의 홍콩 투자회사 사무실의 모든 전화기에는 특정 단어가 적힌 스티커가 눈에 잘 띄도록 붙여 있다. 트레이딩 룸에는 모니터 주변 곳곳에 같은 글자가 적힌 액자가 달려 있다. 에디튜드. 그는 말한다. 주식은 말이야, 돈 몇 푼 벌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 재산을 꾸준히 증식시키는 좋은 방법인 게야. 그 방법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 달라지지. 그는 주식을 단순히 사고 팔면서 수익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자산을 늘리라는 말을 항상 했다. 그분의 투자 마인드를 소개한 전작, 지중해 부자를 먼저 읽는다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꼭 읽어보길 바란다. 박종기. 스토리 5. 관심을 가져라.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매출과 이익, 여기에 해당 산업과 국내외 경제, 금리, 환율, 유가 등 많은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주식 투자자라면 이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업의 사업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 깊은 관심까지 가져야 한다. 지난 투자자 중에 주식을 사면 오를 때까지 신경을 끄고 산다는 분이 있다. 신경 써봤자 스트레스만 받고 팔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서 오를 때까지 끈덕지게 기다리는 게 낫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투자할 사람이라면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시장이 안 좋으면 아주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주식을 샀으면 항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한 게임 회사에 투자한 적이 있다.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였다. 그 회사는 중국에서 인기가 있던 국내 캐릭터를 이용해 롤플레잉 게임을 만들었다. 장애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지인을 통해서 그 회사를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나중에 2대 주주가 될 정도로 큰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다. 게임 산업을 잘 몰랐던 나는 수차례 회사를 방문해 사장과 직원들에게 질문을 하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게임 산업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 게임 개발자, 웹 디자이너를 비롯한 수많은 직원을 뽑아야 하고 게임을 만든 후에도 서버 유지와 마케팅 비용 등이 제법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신생 게임 회사는 자금난을 많이 겪는다. 게임을 출시하고도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하면 수개월 내 파산하는 회사가 수두룩하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2배인 1만 원에 투자해달라는 제의가 왔다. 장외 주식의 경우 주식 시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액면가 대비 몇 배수로 투자할지가 결정된다. 당시는 게임 업계가 승승장구하던 시기였다. 코스닥의 상승세를 게임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었고 잘 알려진 게임빌이라는 회사의 주가는 당시 15만 원이 넘었다. 지금은 3만 원도 안 되는데 말이다. 그런 시기에 주당 만 원에 투자해달라는 것은 아주 싼 가격의 주식을 사는 셈이었다. 이렇게 사업 초창기에 투자하는 것을 스타트업 투자 또는 엔젤 투자라고 한다. 스타트업 투자는 벤처 캐피털이라는 금융 투자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으로 수많은 회사에 투자한다. 10곳 중 한두 곳만 상장에 성공해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이 욕심을 내고 투자를 하는데 상장까지 이어지는 회사는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한두 곳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것을 많이 보았다. 유용한 기술을 갖추고 혁신적인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도 성공한 기업이 극히 드문 곳이 비상장 주식이다. 때문에 투자자로서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게임 회사에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던 중 출시 전에 테스트용 게임을 받아서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자녀들에게 시켜보았다. 게임을 몇 번 해보더니 큰아이는 시시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린 둘째는 이렇게 재밌는 게임은 처음이라고 했다. 아무래도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와서 재미있다고 느꼈던 것 같다. 임시 주주총회 자리에서 사장은 투자자들과 예비 투자자들에게 게임 산업의 전망과 회사의 장점에 대해 잘 설명을 했지만 내 마음을 움직인 건 따로 있었다. 얼마 전 부산에서 개최된 게임 박람회에 사상 최대의 인파와 외신이 몰려 국내 게임 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과 주식시장이 게임 산업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대형 게임 회사 경력자라는 점이었다. 투자를 한 후 마음 편히 기다렸다. 게임이 출시되면 매출이 오를 것이고 영업이익도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계획했던 2년 안에 코스닥 상장이라는 결실을 낼 거라고 당시 투자했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 비상장 주식은 주가를 알 수 없으니 딱히 신경 쓸 게 없다고 생각했다. 투자자들의 무관심 속에 게임 출시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고 계획되어 있던 출시일보다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출시되었다. 반응은 좋았다. 카카오 게임이라는 게임 플랫폼에서 분야 1위까지 오르며 인기를 끌 정도였다. 그 정도의 반응이라면 중국 진출도 기대해 볼 만했다. 게임 회사 사장은 차기작 개발과 게임 수출권으로 중국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가끔씩 투자자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왔다. 모든 게 잘 흘러가는 듯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흘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상과 정반대로 회사는 폐업을 했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게임 회사 사장은 코스닥 상장 대신 중국의 게임 회사에 피인수시키는 작업을 했다. 상장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중국 회사의 인수가 되면 막대한 자본으로 차기작 출시를 서두를 수 있고 나와 같은 초창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빨리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은 스마트폰 보급량이 늘어나면서 게임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지만 변변한 게임 회사가 부족해서 국내 게임 업체들이 수출을 통해 이익을 보던 시기였다. 사장은 중국의 대형 게임 업체들과 접촉을 했지만 마땅히 인수할 회사를 찾질 못했다. 결국 뒤늦게 국내에서 차기작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형 게임 회사의 물량 공세와 연예인을 앞세운 마케팅에 무너져 버렸다. 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누구의 말대로 그냥 신경 끄고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다.
만약 관심을 갖고 회사와 연락을 자주 했더라면 분명 내가 도울 일이 있었을 것이고 폐업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시에 나는 홍콩 투자회사에서 투자를 했던 중국의 대형 온라인 콘텐츠 업체와 게임 관련 업체를 잘 알고 있었고 국내 게임 업체 임원들도 잘 알고 있었던 터였다. 나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무관심이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도 게임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 사실을 홍콩 투자회사 직원들에게 말했을 때 투자를 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회사라면 충분히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말에 할 말을 잃기도 했다. 지중해 부자가 한참 투자에 신경을 쓸 때 시간만 나면 회사 탐방을 같이 가자고 했다. 그는 회사에 가면 별의별 것을 다 묻고 다녔다. 공장이나 경비실에 들러서 직원들에게 회사는 다닐만 하냐? 사장은 잘해주시냐?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냐처럼 민망한 질문까지 해대는 덕에 고개를 못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회사 탐방을 가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다녔다. 마스크팩을 만드는 회사에 갔을 때는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이고 회의를 한 적도 있다. 회의를 마쳤을 때 좀 더 써보게 샘플을 달라고 조르는 그의 앞에서 회사 담당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나와 눈이 마주쳤다. 모든 민망함은 항상 나의 몫이었다. 그와 함께 탐방을 갔던 회사 중에는 의료 장비를 만드는 회사도 있었는데 무척 기억에 남는 회사였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다들 저 노인네 또 왔네 라는 표정으로 바라볼 정도로 자주 갔던 회사였다. 당시 회사의 규모는 크지 않았다.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실에는 직원 3, 4명이 있었고 임원이라는 분은 갈 때마다 자리에 없어서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항상 우리를 맞아주었다. 평범해 보이는 이 회사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주식을 사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가 이 회사를 높이 평가한 건 새롭게 개발하는 제품 때문이었다. 회사는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직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개발 가능성이 낮으며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니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렸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는다며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 또 회사를 자주 가보면 개발이 잘 진행되는지 느낌으로 알 수 있다며 틈만 나면 회사에 찾아갔다. 그는 그 회사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했다. 의료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중 하나가 수술을 할 때 정밀하게 꿰매거나 연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야. 인간의 장기는 혈관과 힘줄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이 수술을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더군다나 대형 병원의 의료진은 나이가 제법 있어서 정밀하게 수술하기가 쉽지 않지. 신경이 둔탁해지고 손도 떨리고 말이야. 그런 걸 로봇이 한다면 어떻겠는가? 의사는 수술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고 환자도 신뢰가 가는 거지. 대부분의 병원이 도입할 정도로 무척 좋은 제품이 될 거야. 그동안 생산된 제품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내다보며 회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회사에 갈 때마다 연구실장을 만나 개발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꼼꼼히 체크를 했다. 혹시라도 회사의 개발 인력이나 물질적 도움이 필요하면 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최대한 돕겠다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전했다. 3년 정도가 흐른 후 그 회사는 의료용 로봇 개발을 완료했고 임상을 시작할 때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무려 5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으니 그의 꾸준한 관심 덕분에 회사의 자산은 크게 불어날 수 있었다. 그 회사의 주식을 매도할 때 높은 수익률을 보면서 그가 말했다. 돈을 투자했다면 자꾸 회사를 들여다봐야 돼. 한참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주식을 살 때만 잠깐 관심을 두었다가 사고 나면 주가만 바라보거든. 그거 본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차라리 전화라도 한 통해서 고생 많다고 격려를 해주던가.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들고 공장을 찾아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될 텐데 말이야. 그의 말을 듣고 게임 회사 투자권이 떠올라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주식은 애들하고 똑같아. 우량한 회사는 잘 키운 큰애와 같으니까 부모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말이야. 근데 중소기업은 사춘기에 들어선 둘째와 같거든. 언제 사고 칠지 모르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해. 잘못하면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거든. 이때부터 나는 투자한 회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012년도에 투자회사에서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울산 공장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임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말했다. 투자한 회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다 보니 나온 것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기업의 운명을 바꿔놓을지도 모를 제안이었다. 앞으로 전기차가 시장을 선점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전기차 연구에 집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생명은 2차 전지입니다. 그 기술은 국내의 LG화학이 세계 최고라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자동차는 첨단 전자 시스템으로 작동할 것이니 그 분야의 세계 최고인 삼성전자와 손을 잡으십시오. 즉, 현대자동차와 LG화학,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국내를 대표하는 세계의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최첨단 전기차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회사들이니 뭐가 만들어져도 범상치 않은 자동차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나의 의견을 듣고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며 웅성거렸지만 결국 알다시피 그냥 좋은 제안으로 끝나고 말았다. 만약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현대자동차는 테슬라를 앞선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참 아쉽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약 160조 원으로 현대자동차의 약 20조 원보다 8배나 많으니 좀 더 빨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